2024학년도 10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한국사 영역 해설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능이 한 달 정도 남았죠. 수능에 자주 나올 만한 것들까지 함께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가시대 사회의 모습으로 옳은 것은 했는데 군장이라고 하는 존재가 등장을 했네요. 비파형 동검도 나왔습니다. 이거는 청동기 시대와 관련된 문제죠. 청동기에는 고인돌이 축조되었죠. 구석기, 그 다음에 신석기, 그 다음에 청동기, 이 선사시대와 관련된 문제들이 한 문제씩 웬만하면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많이 들어봤던 이야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요거는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맞출 수 있을 거라 기대하겠습니다. 자, 2번입니다. 가국가 했는데요. 북한산 비봉이래요. 순수비가 세워졌다는데 이거는 진흥왕과 관련된 이야기고, 진흥왕은 신라의 왕이죠. 그럼 신라와 관련된 게 뭐가 있나 봤더니 골품제라고 하는 제도가 나왔습니다. 삼국에 고구려, 백제, 신라 여러 유명한 왕들이 있는데요. 주요 왕들, 예를 들면은 광개토대왕, 장수왕, 근초고왕, 진흥왕, 이 정도 업적과 주요 사건들, 그리고 국가를 이어서 알아놓으면은 한 문제 정도 혹은 두 문제 정도 이렇게 풀 수 있습니다. 또 초기 국가 시대 문제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요. 옥조, 동해, 부여. 근데 그거보다는 삼국시대 문제가 조금 더 나올 확률이 높겠네요. 자, 그 다음 3번입니다. 자료의 상황이 나타난 국가 어떤 나라냐? 12목이라고 하는 거, 국자감이라고 하는 거에서 우리가 고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고려와 관련된 거는 도병마사와 식목도감, 고려의 이 특별한 제도들이었죠. 12목은 이제 5도 양계 이전에 지방관을 파견했던 그 지방 행정구역 이름이고요. 국자감은 고려에 세워졌던 학교의 이름입니다. 고려 관련해서는 요 4번 관련해서 가국왕 관련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는데요. 반원정책, 그 다음에 친원 세력 축출, 정동행성 이문소 폐지, 쌍성총관부 공격, 이거 공민왕이거든요. 공민왕이라든가 왕건, 그리고 광종에 대한 문제가 자주 나오는 편입니다. 자, 가국왕, 이 4번은 공민왕과 관련된 문제라고 그랬죠. 공민왕은 전민변정도감을 설치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자주 나오는 3명의 왕 외에도 이 고려에서 자주 나오는 문제는 그 대외 관계 관련해서인데요. 거란과의 관계, 여진과의 관계, 그다음에 몽골과의 관계, 순서대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각각 뭐 전쟁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여진에는 사대를 하거나 몽골에 이제 우리가 충렬왕 같은 충자 쓰는 왕들, 그러니까 몽골 간섭기를 겪게 되죠. 그 관련된 문제들이 종종 나옵니다. 고려 관련해서는 3번 같은 문제보다는 4번이나 이 대외관계 관련된 문제들이 많이 나왔었어요. 자, 그 다음 밑줄 친 전쟁의 영향으로 했는데요. 이제 삼전도라고 하는 거, 청군 얘기를 들으면은 우리가 생각나죠. 병자호란입니다. 자, 이 병자호란에서 현실의 굴욕감을 문학적 상상력으로 극복하고자 한 게 이 박시전이었고요. 이걸 사상적으로 극복하고자 한 게 북벌론이었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병자호란도 문제에 종종 나오긴 하지만 병자호란보다는 임진왜란이 이제 훨씬 많이 나오는 주제입니다. 같은 조선시대를 다루는 문제라고 한다면 7대3, 8대2 정도 될 것 같네요. 임진왜란이 그만큼 더 많이 나옵니다. 관련된 키워드들 알아두면은 여러분들이 문제 푸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은 6번입니다. 자, 6번은 조선시대에 대한 문제죠. 조선에 이제 삼정의 문란이라고 하는 현상이 나타났대요. 이거 조선 후기의 이야기인데요. 조선 후기 라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조선과 관련해서는요, 아까 임진왜란도 종종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주요 왕들과 관련된 사건들 알아두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세종이나 성종이나 영조, 정조 같은 왕들이 있겠습니다. 나라를 세웠던
태조, 이성계도 있겠네요. 자, 이런 왕들에 대해서 이 왕들이 업적과 또 관련된 사건들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밑줄 친 정변의 결과로 옳은 것은, 자 이제 바로 계항기로 나오죠. 흥선대원군에 대한 문제도 종종 나오는데요. 이 갑신정변이나 이모군란, 그다음에 동학농민운동 같은 사건들도 자주 다뤄집니다. 밑줄 친 정변 했으니까 이거는 갑신정변이겠다. 김옥균, 박영효, 서재필 같은 사람들이 주도했던 또 3일 만에 막을 내린 사건 갑신정변이죠. 갑신정변의 결과 한성조약이 체결됩니다. 이 한성조약과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일본과 맺었던 조약들이 있어요. 점점 서울로 가까워집니다. 강화도에서 제물포로 그리고 한성으로 들어오는데, 강화도 조약은 운요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개항을 하게 됐죠. 그 다음에 이모군란에서 제물포 조약 맺었고요. 그 다음에 갑신정변에서 한성조약 맺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까지 다 알아야 되냐? 우리 수능 한국사는 쉽게 나오죠. 요 정도만 알아도 여러분들이 어떤 사건과 관련된 거라는 걸 통해서 답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더 알면 더 정확하게 문제를 맞출 수 있겠죠. 자, 다음 8번 가단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가단체가 만민공동회를 열었대요. 이거 조금 어려운 문제였어요. 이 만민공동회를 열었던 단체 독립협회입니다. 독립협회가 의회 설립을 추진하게 되는데, 이 의회 설립이라는 게 뭐냐? 이 중추원이라고 하는 조직을 만들려고 했어. 중추원 관제라는 거를 이제 발표하게 되는데, 이 중추원은 의회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고, 황제, 이제 고종이 대한제국을 선포했죠. 황제가 의원의 절반 정도를, 그리고 이 독립협회를 통해서 의원의 한 절반 정도를 선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까 했는데, 이제 공화정을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다라고 하는 그런 모함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서 독립협회가 나중에 결국 해산되고 맙니다. 신흥 강습소는 이제 신민회에서 해외 독립운동 기지 만들었던 신흥 무관학교의 전신이에요. 그래서 신흥 강습소가 신흥 무관학교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 다음 9번인데요. 9번은 이거는 진짜 자주 나오는 가의 결과로 했는데, 요 가가 뭐냐? 일본이 한국의 외교권을 탈취한 사건, 을사조약입니다. 이거 한 근 3, 4년 동안 모의고사며 수능이며 한 90% 이상 나왔어요. 그래서 이번에 또 나올 수 있는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나오던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을사조약과 관련해서는 을사조약이 우리한테서 뭘 뺏어갔냐? 외교권이죠. 을사조약을 맺고 나서 뭐가 생겼냐? 통감부가 생겼습니다. 그 을사조약에 저항해서 우리는 무엇을 했는가? 이제 헤이그 특사, 여기 제시문도 헤이그 특사랑 관련된 건데, 헤이그 특사를 보내기도 했고, 의병이 일어나기도 했고, 뭐 자결한 사람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을사 오적을 처단하겠다고 들고 일어나는 사람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장지연의 시리아 방성대곡 같은 사건들도 있었죠. 을사조약과 관련된 것들 한번 찾아보세요. 다음 10번입니다. 다음 자료를 활용한 탐구활동했는데, 군대 해산 조칙에 따라 이제 우리나라 대한제국의 군대가 해산이 됐나봐요. 요거는 정미 7조약과 관련된 건데요. 정미 7조약은 이제 한일 신협약이라고도 부르고요. 여기서 군대가 해산되면서 이 해산 군인들이 의병에 가담했죠. 정미 의병입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고요. 다음 11번인데요. 11번도 진짜 많이 나옵니다. 을사조약만큼 많이 나오는 뭐냐? 3.1운동, 제암리 사건이라든가, 그다음에 고종의 장례식이라든가, 그다음에 민족대표 33인, 아니면은 28 독립선언에 영향을 받았다든가 등등 3.1운동과 관련된 키워드들도 한번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3.1운동과 관련된 문제는요, 답이 80% 이상 요거예요.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에 영향을 주었다. 그래서 제시문과 문제가 3.1운동과 관련된 거다? 답지 찾아보세요. 대한민국 임시정부 나왔나 안 나왔나? 그러면은 거의 있을 겁니다. 있으면 그게 답이에요. 답은 그래서 5번입니다. 자, 다음 12번이고요.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했는데요. 태형령, 그 다음에 회사령, 토지조사 사업 1910년대 일제의 식민통치 정책이었죠. 이때를 우리가 헌병 경찰 통치, 무단 통치 뭐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요 회차에서는 1910년대를 다루는 이 문항이 나왔는데 1910년대가 한 2번 나온다면은 8번은 1930년대가 나옵니다. 1930년대. 30년대에 이제 한국 신민서사를 암송하게 한다든가 아니면은 창씨 개명을 시킨다든가 강제징용, 징병, 일본군 위안부 등등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을 아주 못살게 굴었죠. 민족 말살 정책, 내선일체 뭐 이런 거 했는데요. 1930년대 관련된 문제도 많이 나온다는 거. 을사조약, 3.1 운동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거 꼽으라면 선생님은 1930년대 꼽겠습니다. 자, 13번입니다. 자료를 보고 어떤 사건인지 좀 파악을 해야 되는데 독립군의 활동을 이 지역에서 전개된 독립군의 활동을 발표해 볼까 했는데 이 지역 어디냐? 홍범도, 북로군정서, 또 서일이라는 분도 있네요. 여기는 간도입니다. 간도. 자, 간도 지역에서 있었던 사건, 청산리 전투, 그리고 또 홍범도 장군 주축으로 해서 봉오동 전투도 있었죠. 봉오동 전투, 홍범도, 대한 독립군, 그 다음에 청산리 전투, 김좌진, 북로 군정서 이렇게 정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물론 이제 홍범도 장군도 청산리 전투에서 싸우기도 하고 여러 다른 독립군 단체, 여기 서일이라고 하는 분도 계시고 같이 싸웠지만 대표적인 인물들 위주로 우리가 기억을 합시다. 그리고 이런 봉오동 청산리에서 일본군이 패배하고 나서 화가 나가지고 어떤 짓을 해요? 간도 참변 일으키죠. 그것 때문에 러시아 쪽으로 도망갔다가 이제 자유시 참변 일어나게 됩니다. 자, 14번 이 정부 시기에 있었던 일 했는데요. 이 정부에서 3선을 허용하는 개헌을 추진했대요. 3선 개헌, 대통령 3선 개헌은 박정희 대통령 때 있었던 일입니다. 자, 박정희 대통령 때 있었던 일이 뭐가 있나 봤더니 7.4 남북 공동 성명이 발표되었네요. 박정희 대통령이 문제에 나온다면 이제 박정희 대통령 시기에 있었던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한일 협정, 베트남 파병, 그다음에 3선 개헌, 그다음에 7.4 남북 공동 성명, 그다음에 유신 헌법, YH 사건, 부마 항쟁, 그리고 12.6 사건으로 돌아가셨죠. 이런 여러 가지 사건이 있는데 유신 헌법을 전후해서 이제 그 앞부분을 물어보거나 혹은 유신헌법 이후를 물어보거나 이렇게 나누어서 물어보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자, 15번 가운동이라고 했는데요. 나랏빛을 갚고자 했대요. 요거 국채보상운동입니다. 국채보상운동, 대한매일신보 등 언론의 지원을 받았다. 그래서 대한매일신보와 관련해서 배대리라든가 양기탁 같은 분들 이름과 함께 나올 수도 있고요. 국채보상운동도 이 국내 민족운동들 중에 자주 나오는 빈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 다음 16번 대한민국 임시정부 산하에 조직된 했네요. 그리고 영국군의 요청으로 미얀마 전선에 나갔대요. 이제 광복군 이야기죠. 이제 미얀마 전선 영국군의 도움, 그 다음에 영국군의 도움 요청, 지원 요청, 그 다음에 미국 OSS와 국내 진공작전을 계획했다. 이런 표현 나오면요, 광복군이고 답은 그래서 여기는 3번이네요. 국채보상운동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나오는 게 이 한국 광복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이번 회차가 대체로 그래도 많이 나오는 문제들이 나왔네요. 근데 여러분들이 한국사 기출문제 풀어보면 아시겠지만 나오던 것들이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 지금 한 달 정도 남았는데 한 5-6개만 풀고 가고, 그 다음에 그걸 한번 왜 틀렸는지까지 좀 파악하고 간다면은 훨씬 좋은 점수, 한국사는 거저먹고 갈 수 있습니다. 자, 사설이 길었죠? 17번으로 가봅니다. 가 인물, 독사실론, 조선상고사 같은 민족주의 사학 발전시킨 분이래요. 이분은 신채호 선생이고요. 조선혁명선언, 의열단의 강령이었죠. 요거를 작성하셨습니다. 의열단과 관련해서도 뭐 김원봉이나 또 여러 독립운동가분들 유명한 한두 분 정도는 찾아서 기억해두면은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 가 회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는데요. 미국, 영국, 소련의 외무장관이 모였대요. 모스크바 삼상회의라고 이제 한국 독립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적당한 때 하겠다라고 2차 세계대전 중에 약속을 했거든요. 그 적당한 때가 언제일지 회의했는데 거기서 결론이 뭐가 나왔냐? 신탁통치와 임시정부 수립입니다. 그래서 위에도 보면은 신탁통치 절대 반대다라고 하는 주장이 나오고 있죠. 자, 이 신탁통치와 임시정부 수립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 하기 위해서 했던 회의가 미소 공동위원회입니다. 답은 4번입니다. 자, 다음 19번 민주화 운동의 결과로 옳은 것은 했는데 이 자유당이 부정선거를 했대요. 자유당의 부정선거 일어난 사건 4.19 혁명입니다. 자, 4.19 혁명의 결과 어떻게 됐나요?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했죠. 대통령이 사임하였다. 민주화운동 관련된 문제들도 한 문제씩은 거의 나오는 것 같은데 4.19 제일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 5.18, 그 다음 6월 민주항쟁, 요 정도 순서인 것 같습니다. 요 3개의 사건 정도는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마지막 문제, 가정부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한 것은 했는데요. IMF의 지원을 조기에 상환했대. 요거는 답은 금모으기에 참여하는 시민 1번인데요. 사실 2, 3, 4, 5번이 말도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대한민국 시기에 있었던 일이 2개 있긴 한데 너무 시기적으로 차이가 있으니까 답을 쉽게 찾을 수 있긴 합니다. 이 6월 민주항쟁 이후의 문제들은요 그렇게 어렵게 나오는 경우가 많진 않아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좀 어렵게 여길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지금 이 20번 문제처럼 정답인 것과 오답인 것의 시간적인 차이가 꽤 큽니다. 그래서 그 6월 민주항쟁 이전의 일인지 이후의 일인지 그 정도만 알아도 답지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을 2개, 3개로 줄일 수 있다. 이제 그러면은 그 다음에 대통령이 누구지? 다음에 이 대통령이 뭘 했더라? 고민해서 한번 정답을 찾아가 보세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10월 모의고사 한국사 영역 해설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수능까지 조금 더 풀어보시면서 수능에서 그래도 절반은 맞아야죠. 화이팅 하기를 기원해 보겠습니다.